어제 LG U+에 이어서 오늘 SK텔레콤까지 통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통신주 하반기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고 실적 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통신주 실적 발표가 SK텔레콤이 있었는데 먼저 어제 발표한 LG U+부터 좀 살펴볼게요. 실적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히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가가 너무 선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낯선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가가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던데. 네. 그렇다고 이제까지 추세적으로 밀고 들어왔던 수급도 없으니까 거래도 이런 시장에서 매도하겠다고 하면 좀 빠져야 되겠죠. 1% 빠지는데 장중음봉을 보면 빠지는 것처럼 좀 생각은 됩니다만 네. 1%예요. 예, 추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부합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이익 개선세 평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통제가 있어줬다는 거. 정부 규제 덕분에. 네. 통신사한테 마케팅 비용 이슈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건 아주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들어가서 결국 흑자 전환이 생겼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실적. 그리고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것 정도. 그냥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고. 네. 호조를 예상하고 호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LG U+ 하면 LTE 쪽에 이제 선점 효과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LTE 선점으로 지금 스마트폰 이용률이 70%인데요. 이전에 제가 한 템포 전에 서너 달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우리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아니면 3명 중에 2명 아닙니까? 이랬던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거의 LTE가 그 폭으로 간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점유율 70% 가운데 LTE가 지금 56% 가니까 이제 3사 중에 탑입니다. 이 숫자는. 이 선점 효과가 결국은 LTE 가입자가 선점을 해놓고 또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ARPU가 인당 매출이 상승하고 또 이것이 매출 증가를 가져오고 비용은 또 통제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익은 또 개선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지금 얘기되는 상태이다.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LTE 선점 이후에 서비스가 데이터에서 이제 음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들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1분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되니까는 일단 지금은 차익 실효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했던 SK텔레콤도 똑같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은? SK텔레콤 실적도 좋죠. 생각했던 것처럼 매출 4조 1천억에 영업이익 5,500억. 영업이익은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LTE 가입자가 늘어난 부분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봐줄 수 있겠는데요. LTE 가입자가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죠. 저도 LTE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와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죠. 그냥 인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TE 어드밴스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네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0% LTE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역시 통신사들의 규제는 정부 규제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규모라는 게 2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8,500억을 썼어요. 아까 제가 실적 얘기할 때 영업이익 5,500억이라 했잖아요. 어머. 예, 8,000억을 써가지고 5,000억을 번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업 8,500억의 그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에는 한 9천억 정도 썼고요. 전년 동기대에는 이거 한 거의 1조 원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크리티컬인지 진짜 눈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네네. 이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이 하반기에 통신업종을 아주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규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부분은 그 본인의 영업이익 외에 SK하이닉스 들어갈 수 있겠죠. SK하이닉스가 1조 원짜리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몇 분기 만에. 이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하반기에 역시 마케팅 이슈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망하게 봐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신주 하면요, 내수주로서 생각을 했고, 그래 성장성이 있을까,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었는데 지금의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 얘기할 때요, 이제는 실적 호전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예, 통신주의 앞으로의 전망. 이건 제가 그 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죠?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주는 네네. 좋게 봐줘야 된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무엇로 인해서? 적절한 비용 통제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여가면서. 그렇죠. 네. 그거 아시죠? 그 만해 한용우님의 복종이라는 시를 아시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정부의 규제 속에 네네. 그 규제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이런 아주 희한한 효과를 얻어 누리고 있는 게 통신업종입니다. LTE 가입자 꾸준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영업일수 이 3분기가 또 2분기보다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순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LTE 어드밴스드가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LTE. 이게 시쳇말로 하면 통신사들은 뭐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휴대폰 제조업체까지 같이 광고를 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뭐 전방위적인 이런 광고는 비스마트폰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의 유인을 또 스마트폰 사용자의 LTE로의 유인을 그렇죠. 예, 이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황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 규제에 의해서 이 보조금 위주의 영업이 상당 부분 제한되겠죠, 앞으로. 네네. 예, 그렇다면 있는 고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리텐션을 하는 마케팅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케팅이 안정된다는 건 통신업체한테는 무조건 그 굿이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굿이고 윈윈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오히려 그 플러스 요인이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런 차원에서는 하반기에는 리스크는 적고 아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정도를 잘 보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규제 리스크 하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통신주는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통신주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이외에도 오늘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아나운서입니다.